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격 교육론 기말고사 대비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79쪽에 교수 설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체제적 교수 설계 과정을 한 학기 동안 수업 활동을 통해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교수 설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분석, 설계 및 개발, 그리고 평가 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디 모형이라고 구분했던 그 단계에 이제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과 평가 단계에 일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활동을 세부적인 단계로 구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중요성을 갖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설정하신 수업의 주제를 통해 연습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시간 정도의 수업에서 그리고 일주일 정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교수 설계를 하면 좋을까 이 8단계의 활동을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활동 위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습자 특성의 파악입니다. 자, 학습자들에 대한 요구와 그리고 어떤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파악해서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 요구의 분석을 통해 수업의 난이도 수준을 정할 수 있고 그 수업 내용을 다룰 때 흥미있어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그에 맞출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수업에서는 다인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 분석으로 가름하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학습 목표의 설정입니다. 자,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 수업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결과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죠. 자, 학습 목표에는 지식, 기술, 태도의 조화로운 교육의 성과를 추구하는 학습 목표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떠한 행동의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수업 내용 관련 자료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학습 목표의 측면에서 우리가 학습 목차를 설정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목차의 주요 내용으로서 어떠한 것들이 가장 중요성을 갖는가 교과서 참고서 그리고 최신 자료 등을 포함해서 정리를 하고 이것을 동료 교수자나 내용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수업 내용의 체계화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수업 주제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을 수업에서 다 다룰 수는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한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논리적인 단계에 따라 선정하고 조직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다섯 번째는 수업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학습자의 특성, 요구 조사 시에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느냐, 무엇이 적절할 것이냐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업에서 활용할 매체 또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매체 및 보조자료를 개발하는 활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슈어 모형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별도의 체제적인 접근을 요할 정도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체와 보조 자료는 학습 목표에 부합하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겠고요. 학습자들의 흥미 그리고 선호하는 스타일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되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는 수업 예행 연습과 평가라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파일럿 테스트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운영에 해당되는 단계 활동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학습 목표와 그리고 내용에 부합하는 수업이 실행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학습자를 대상으로라도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는가를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수업 활동에 대한 동료 교수자의 질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 8단계 교환 수정 및 완성 단계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교환이라는 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서 세부적인 활동으로서 학습 목표, 수업의 방법, 내용, 절차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포함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 본격적인 수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컨텐츠 개발 모형 83쪽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컨텐츠 개발 부서를 보유하고 안정성을 추구할 것이냐, 그리고 외주 개발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할 것이냐, 이것의 장점을 결합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컨텐츠 개발과 관련한 그 시간 계획은 원활한 학사 운영, 강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4주 선행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컨텐츠 개발은 이제 계획 단계에서 분석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담당자들, 그리고 이 학습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 분석이 반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컨텐츠의 내용을 무엇으로 구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ARCS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동기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고려한 상호작용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호작용의 유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초반에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설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내부 개발이냐 외부 개발이냐를 어느 정도 결정하고 나서 구체적인 개발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발 절차를 통한 산출물에는 컨텐츠 개발 계획서와 스토리보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를 통해 교과목의 특성, 그리고 교수자의 요구 분석의 내용 또한 반영된 그 교과목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유형별 개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 유형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전략적인 부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화면 디자인, 사용자의 요구와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버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시제품으로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디자인에 있어서 학습자의 편의성과 그리고 그 교과목의 상징을 담은 신미성을 고려한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구성 요소를 제작하고 편집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교수자의 촬영과 녹음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활동이 이어지게 되고요. 동영상, 음성, 애니메이션, 이미지, 텍스트와 같은 멀티미디어의 소스 요소들을 개발하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을 결합하는 스크립트의 분석과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이것을 컨텐츠로 종합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컨텐츠를 탑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웹페이지가 있다면 그것을 개발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차별 컨텐츠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무리된 컨텐츠를 납품함으로써 강의 스트리밍 서버에 탑재하여서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사용해서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험에서 별도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확신이 서게 되면 시스템 전체를 사용함으로써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검수로서 시스템 평가와 더불어서 학습자가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평가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내용으로는 원격 교육의 운영 모형을 교재 101쪽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교육에서는 학습자와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면대면 오프라인 교육과 다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었지요. 면대면 상황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대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자발성과 자기주도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을 통한 학습의 준비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학습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관 차원에서 그리고 교수자와 운영자 차원에서 어떠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가 운영 절차상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관 측면에서는 학습자가 정해진 진도를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가, 그리고 학습 안내를 충분하게 우리가 제공함으로써 일정에 맞게 학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관리를 적절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학습 부진을 겪거나 어려움이 누적되어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없게끔 체계적인 강의 운영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강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강의 운영의 절차 모형을 통해 우리는 효율적인 강의 운영 평가를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목 컨텐츠 운영과 관련해서 이 컨텐츠의 서비스는 스트리밍 서버에 탑재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 라는 부분 살펴보았었죠. 학사 일정에 따라서 주차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전체적인 주차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미리 개발을 해놓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런 시간적인 충분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별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강의의 운영 전후로 인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강의 전에는 이제 개발물과 교환의 검수라는 것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컨텐츠 포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탑재 이후에 그 컨텐츠의 학습 시간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점이 없는가 점검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에 대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운영 모형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강의 서버에 탑재함으로써 이 서버에는 웹 서버, 미디어 서버, 학습 자료 서버 등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검수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주차별로 1차 검수 확인을 하고 나서 멀티미디어의 품질 수준이 괜찮은가, 스크립트나 시스템에 오류가 없는가, 그리고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학기 개시 강의 오픈이 이루어지면 한 과정 학기 전체 분량의 컨텐츠가 탑재됨으로써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순차적 오픈이 되고 있는 중에 주차별 컨텐츠 2차 검수 확인서를 또 작성하게 됩니다. 자, 오픈되어서 운영하는 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오류 사항들이 아직 남아 있다면 추가 수정 사항이나 오류를 점검함으로써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의 운영이 종료되고 나면 컨텐츠와 개발 관련 문서를 백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기가 종료되면 강의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강의 컨텐츠 그리고 담당 교수의 운영의 측면 그리고 학습 활동, 시스템의 오류나 전반적인 건의사항 등을 파악함으로써 학습자의 강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이후 강의 개선하는 데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서 교재 112쪽을 참조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교육에서는 새로운 매체와 신기술을 도입하여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절차적인 모형과 전략,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수 학습과 관련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서 이것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요. 교육 환경이 원격 교육 상황에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발굴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 활성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담당자별로 학교, 교수자, 운영자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업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따라오고 있는가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활성화함으로써 수업의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 원격 교육의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서의 수월성,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 성취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지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오리엔테이션과 학습 안내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 안내를 통해 원격 교육에서 어떠한 수업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해 줄 수 있겠고, 구체적으로 학과나 대학 생활에 대한 안내 또한 제공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자들이 학습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에는 오리엔테이션과 특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학습에 대해서 노트 필기 전략이라거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시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 같은 것들을 또 제공해 줄 수 있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학습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과목 담당 교수와 운영자 측면에서의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쪽지, 메일,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것들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기적으로 제공이 되다 보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상담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학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교과목에 중도 이탈을 하지 않고 이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수자 운영자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요. 동료 학습자와 의견 교류를 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미를 붙일 수 있고 학습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자 운영자는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학습에 대한 안내 그리고 활성화 전략 어떻게 수립하여서 실행하면 좋을 것인가 초반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계획, 학습 목표와 내용, 학습 일정, 그리고 학습 관리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것이냐,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고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것이냐, 학습자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의 커뮤니티 활동은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서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모든 교과목에서 활성화 활동이 이제 전략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강 이전에 어떻게 할 것이며, 개강된 이후의 학기 중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개강 이전에는 서비스에 대해서
계획을 같이 세우고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교수와 수업 조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오픈되어서 이제 운영되는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그리고 조교가 교수자가 어떻게 교수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서 활성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내용으로는요, 교육평가 모형으로서 교재 118쪽을 참조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크패트릭이 제시한 4단계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것은 국내의 교육 훈련을 위한 평가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평가 모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단계의 평가의 특징과 목적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응 평가에 해당되는 만족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강의 평가에 참여해 보신 것처럼 학습자들이 수업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족스러운 부분을 확대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다음에 수업을 운영할 때 개선을 해보자 라고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평가는 학습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내용 이해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시험 문제의 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고, 객관식 사지선다, 오지선다 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빈칸을 채워서 완성해보자, 그리고 조합을 해보자, 연결시켜보세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길게 작성해 보도록 하는 서술형 문제와 같이 다양한 유형을 통해 학습자가 무엇을 학습하여서 머릿속에 지식과 이론으로서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2단계 학습평가의 목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는 행동평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2단계에서 학습의 결과를 보유한 것을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행동의 변화로 보이고 있느냐, 현업 적용도로서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가를 기업이나 조직 상황에서는 동료나 상사가 관찰함으로써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 상황에서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학습의 과정에서 판단하는 평가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단계 평가는 이제 결과평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교육과 연수에 투입한 비용 대비 얼마의 효과를 거두어 들였는가, 경영 성과 기여도를 평가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행동상의 변화를 보였던 3단계의 결과물이 그래서 우리 조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비 회수율과 같은 금전적인 이익만으로 산출할 수 없는 교육의 의미와 성과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살려서 이것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서 교육의 성과를 나중에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 평가만으로 교육의 성과를 단편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위험성과 한계가 따르게 된다라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원격 교육론의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